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 역시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논술 전형은 글쓰기 시험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죠. 논술 전형은 글쓰기가 아니라 글을 파악하는 그런 시험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논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문계 논술은 주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학문적 또는 이제 철학적,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이 아니라 자신이 읽은 내용을 통해서 가치, 자유냐, 평등이냐, 개인이냐, 국가냐 이런 이제 가치와 관련된 철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읽어낸 제시문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법들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림, 사진, 도표, 그래프 등 시각적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학의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 같은 거를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해보고 제시문과 그래프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문제가 문과 쪽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논술이 많은데요. 보통 이제 이해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추론 능력,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논술의 모집 인원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논술 인원을 잠깐 스치듯이 봤었는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올해에 줄어든 학령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구가 12%가 주는 동안에 논술로 뽑는 인원은 0.3%인가가 줄었으니까 실제로는 줄었다기보다는 경쟁률과 비교해 보면 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수능 최저를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논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술 전형, 올해 논술 전형 한번 대학별로 확인해 보도록 해볼 텐데요. 먼저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빨간색으로 증감을 표현했는데요. 상당수의 대학들이 약간 감소를 했죠. 하지만 6명, 21명, 30명 이렇게 감소한 것은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감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대학이 한 학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대학이 뭐 40개, 50개 학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집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40, 50개 모집단위에서 6명 감소했다. 그러니까 한 과당 한 명도 채 감소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렵고요. 부산대처럼 저렇게 한 140명 이상 감소를 하면은 이제 한 학과당 두세 명씩 덜 뽑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감소폭이 좀 있고요. 연세대 서울 캠퍼스가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죠. 실제로 223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많은 감소 인원을 보이는데 이 인원은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넘어가거나 정시 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170명 정도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94명 정도 논술 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큰 감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인문 논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문 논술 유형은 크게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과 영어 제시 논술로 구분될 수가 있겠는데요. 인문 논술은 일반적인 대학들에 많이 활용하는 논술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경희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인문계와 사회과학계를 좀 나눠가지고 논술의 유형이 약간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나 도표가 나오는 유형 안에서도 조금 더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학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가 가톨릭대의 생활과학대, 요거는 이제 자연계랑 같이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국대학교의 인문사회 2, 여기는 이제 상경계열 선발하면서 수학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대 경제경영, 한양대 상경계열 이런 대학들은 문과 논술이지만 수학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수리적 개념이 활용된 도표나 개념들을 시각자료 등을 활용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경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가 제시문 중에 하나 정도가 영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문계 논제는요. 인문계 논술의 논제 유형을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해 분석 사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통합적 사고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요약, 비교, 대조, 설명, 분석, 해석 유형이 있고요. 또는 논리적으로 논리를 따지거나 옹호하거나 논박하는 이런 논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결책 제시가 있고, 그리고 수리적인 문제를 푸는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논제 유형들은 대학마다 항상 출제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학이 있다면은 그 대학의 논제 유형을 반드시 살피시고 자신에게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계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논술 유형은 크게 수학을 보는 논술과 수학, 과학을 함께 보는 논술과 그리고 수학과 과학을 보되 과학을 선택하는 논술, 그리고 의대 논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이과 통합 논술도 일부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좀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전년도부터 수학만 보는 대학들이 뭐 동국대라든가 숭실대라든가 과학을 포기하고 이제 수학 쪽으로 다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대학들 중에 과학 논술 부분은 큰 부담보다는 자신의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선택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학에서 사실상 변별력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대학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학논술은 울산대 의대가 의학논술을 보는데 의료 윤리 부분이 일부 들어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한양대 의대 역시 인문논술의 유형이 일부 들어갑니다. 자연계 과학 과목의 이제 논술 출제 범위를 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구과학까지 포함해서 과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아주 넓혀줬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대체로 물리화학, 생명과학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문제 가운데 과학 2의 개념이 나오는 대학들이 일부 있는데요. 경희대와 연세대와 중앙대가 과학 2 과목에서도 일부 출제가 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은 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논술은 일정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평일날에는 논술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일날 보는 대학은 서울 과학기술대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보통 수능이 끝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논술을 봅니다. 그런데 수능이 끝나고 수능 성적표가 나올 때까지 실제로 주말이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그래서 총 해봐야 6번에서 8번 정도의 토요일, 일요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많은 대학들이 이 토요일, 일요일 3번, 4번에 해당되는 이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서는 중복돼서 논술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성균관대학교와 서강대를 가고 싶은데 이 두 대학이 동시에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정이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과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이 또 중요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논술의 날짜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확인해 하셔야 되겠지만 수능 이전에 보느냐 수능 이후에 보느냐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논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인데요. 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가 수능 이전에 논술을 봅니다. 수능 이전에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속칭 수능에 수시에 납치돼가는 걱정을 하게 되죠. 따라서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의 경우에 학생들이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능 이후의 논술보다는 경쟁률이 낮아진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들은 일정에 따라서 겹칠 수 있으니까 추후에 나오는 일정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시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